주식을 못 사서 돈을 못 버는 시장은 아니다. 지금 기회는 있다. 네, 기회는 또 온다. 금융주라고 하면 은행주 생각하시나요? 보험 다 증권, 마찬가지예요. 보험. 예, 지주, 금융지주, 보험. 예. 그래서 시장을 진짜 매 눈으로 매일매일 체크하.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타이밍을 정확히 보실 수가 있으니까.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카카오뱅크 그 공모 청약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따상이 가능하겠냐, 너무 고평가 아니냐, 뭐 KB 최고 뭐죠? 1위 그 KB금융 가지고 있는 KB금융보다도 이게 더 시총이 높은 게 말이 높고 되냐, 말이 시총이. 되냐.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그 BNK가 한 방 근데 이런 경우도 없지 않나요? 저도, 잔치집에 이거 물 뿌리는 건데. 아니 저도 이제 증권업계 오래 있었는데 요새 같은 때 근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주 액티브해요. 그때는 뭐 만약에 이런 리포트를 썼다 이러면 뭐 임원실에 끌려다니고 회사에서 항의 어마어마하게 오겠죠.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상이 달라진 건데 뭐 그렇다고 뭐 억지로 없는 소리를 했다 볼 수도 없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일리도 또 있거든요. 물론 이제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카카오뱅크가 원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이벤트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카카오가 진짜 덕같이 올랐었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반영된 거죠. 근데 여기서 카카오페이가 9월로 나가면서 이게 이제 꺾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게 뭐 주식이니까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만약에 내가 카카오의 임원이었다면 이런 거 담당하는 저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카카오페이 좀 가격 높다고 반려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로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요? 왜냐하면 지금 억지로 카카오페이를 하면 이건 흥행 실패예요. 다 안 돼요. 다. 오히려 이걸 뒤로 딱 뽑아. 클래프톤이 들어올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요새는 청약하는 게 내가 이 회사를 좋아서 이 회사 주주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달해 갖고 와서 청약을 해서 우리 흔한 말로 피만 먹고 나가는 그런 자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가 그대로 했다면 8월 5일인가 그날 클래프톤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날 다시 청약 마감 치는 카카오페이에 청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려온 돈 돌려주는 건 상장을 해야 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기간이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IPO 슈퍼위크의 엇박이 나기 시작을 한 거다. 이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58조 들어왔잖아요. 생각보다 적어요. 지난 뭐 4월, 5월에 있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니 뭐 이런 애들보다 훨씬 적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물론 이번에 이제 중복 금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적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따상이 간다. 그러면 10만 1,400원이에요. 엄청 비싸네.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약하신 분들은 저 사람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청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거래되는 첫날 파시는 분도 있지만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 지금 카카오뱅크의 악유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카카오뱅크 니네가 뭔데 그렇게 비싸야 되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카카오증 얘기는 기존의 은행이랑 우리랑 다르다니까. 그냥 카카오뱅크라고 이름만 붙인 거지 걔네랑 우리랑 질적으로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네랑 우리랑 밸류를 같이 놓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게 카카오 주장만 갖고는 부족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게 시장에서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하이브예요. 하이브. 그러니까 하이브가 처음에 나올 때 무슨 방탄소년단 무슨 하이브가 그냥 엔터테인먼트 회사지 뭘 그렇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거래되면서 그렇죠. 꼽았잖아요. 첫날이 고점이었죠. 네.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하는 거를 보니까 정말 다르네. 얘네 다른가 봐.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카카오뱅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그 BNK 리포트도 일리가 있지만 카카오 측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를 그냥 단순한 은행으로 보지 마라.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한 번도 이런 뱅크를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카카오가 갖고 있는 다른 것들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실제로 낼지는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입증되는 쪽으로 가닥만 잡는다. 그러면 이게 하이브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청약하신 분들은 그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잘못했나 봐. 뭐 안 오르는데 그래서 뭐 얼른 파시든가. 그래도 어쨌든 수익은 날 테니. 네, 그 아니면 그냥 이거를 그런 입장에서 한번 장기 투자로. 네, 이거를 보시면 그런 게 그리고 제 입장에서 오히려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이 된 이벤트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페이를 빼서 뒤로 보내는 게 그게 가격 조금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러니까 9월에 시장이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히려 그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이거의 메인인 본주에 대한 카카오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게 이런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의 상장으로 인해서 그 임박하거나 그랬을 때 카카오가 고점을 찍고 그때가 매도의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 시장의 특징이 카카오가 17만 원 막 그 위로해서 막 갈 때 이미 이제 이거 갖고 간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딱 이게 클래프톤 딱 되면서 눈치를 딱 챈 거죠. 이 이벤트가 좀 이상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쭉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한 14만 5천 원 선을 기준으로 이게 상당히 오래 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된 거고 이제부터는 더 나빠질 게 없는 거예요. 일단 이거 종집을 찍었잖아요. 뱅크는 일단 종집을 찍고 그다음에 페이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페이 때 이벤트가 더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 보고는 좀 볼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이제 IPO 한 거 중에서 하이브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꼭 시장이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실 필요도 있겠다 싶어요. 네. 근데 그 말씀은 카카오페이가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카카오페이 상장하기 전 8월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 이 8월 달 가운데 그 카카오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제가 오늘 얘기는 8월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9월, 10월을 우리가 좀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9월, 10월도 장이 없으면 올해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그쪽에 더 가능성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럼 지금 카카오의 가격은 이미 이런 나쁜 게 다 반영돼 있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는 뭐 뱅크 끝났는데 더 이상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아까 뭐 8월 초까지 IPO 슈퍼위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뭐 크래픈돈 상장도 있고요. 엄청난 그 돈을 유동성을 땡기는 거잖아요. 사실 58조 땡겼다 카카오뱅크도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이 증시 유동성이 또 확 빠지니까 이거 더 어려워지는 근데 이제 거 아니냐. 이거를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 IPO가 시작될 때는 작년에 장이 좋아지면서 시작될 때는 진짜 증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 주식도 갖고 있지만 이거 좀 더해서 나는 그 발행 시장에서도 좀 이익을 봐야 되겠어. 이렇게 됐던 건데 요새는 피만 먹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면 그냥 첫날 아니면 첫날에 뭐 따상 가거나 그냥 팔고. 그리고 이제 피만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금이 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자금이 순수하게 증시에 있던 어떤 자금만 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거를 되면 이런 자금이 있으면 오래 기다리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상장되고 일주일 내에 다 털려 나간다. 그게 뭐냐면 시장의 매도 물량으로 이렇게 털려 나가고 그럼 판 돈들이
시장에 머무르다가 저 대형주 좋은데 많이 빠졌네 이러면서 사야 되는데 다시 간단 말이에요. 나가요.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IPO가 초기 때랑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8월 중순에 약간 그 매도 분위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게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저 신인이 스타가 그래서 신경을 딱 쓰는데 거기서 자꾸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가라앉으면 그 시장 전체에도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하면서 나쁜 거를 뭐 일부러 상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잭슨홀 미팅이란 말이에요. 8월 말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 상황이 이러니까 뭐 FOMC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넘어간다고 치자고요. 그냥 뭐 대충 정과동 이래서 넘어간다고 쳐요. 근데 그 8월 말쯤 되면 이게 더 몰려요. 계속 버틸 수가 없는 입장으로 몰리는데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 이상한 그 단어가 쓰이거나 표현 방법이 이상해지면 시장에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일부 갖고 계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아니면 좋죠. 아니면 좋은데 아니고 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9월 달에 막 날아간다 시장이 그런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못 사서 돈을 못 버는 시장은 아니다. 지금 기회는 있다. 네, 기회는 또 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자세로 시장을 보는 게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뭐 크래프톤이 됐든 카카오뱅크가 됐든 첫날 상장하건 아니건 아니죠. 첫날 상장해서 상승하건 하락하건 어쨌건 그 공모주 청약을 받았던 상당수의 그 물량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증시 예탁금이 그렇게 막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똔똔인데 예. 여기 있는 게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만큼 증시의 유동성이 빠지니까 예. 다른 주식들을 살 여력이 또 떨어지는 없어지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도 매도, 돈도 묶거나 이제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니까 워낙 이제 이슈 됐던 종목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뭐 이 IPO 줄달아서 있는 이런 IPO가 성공했냐 못했냐보다도 그 후에 상장 후에 발생되는 시장에서의 문제 이게 사실은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더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드렸던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더 힘아리가 없고 유동성이 부족한 장에서 대형주가 오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량이 커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중소형주라고도 오를 수 없어요. 그런 만약에 시장이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9월과 10월에 장이 없으면 없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대형주가 지금 이런 게 벌써 몇 개월째 계속되는데 이것 빼고 중소형주만 계속해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 시장이에요. 선수들 시장은 미들캡, 스몰캡이 원래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진행된다? 그것도 사실 어려운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랬을 때 뭐 하여튼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주가가 좀 급락하거나 많이 빠지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 현금 보유한 거를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내가 들고 있는 주식 가운데서 많이 빠진 종목을 사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그 많이 빠진 종목들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선택한다면 어디를 해야 되는? 이제 제가 그 한쪽에 한쪽 때문에 편중되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다고 이제 올해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예컨대 뭐 그 대상으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배터리 관련해서 소재 부품 포함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보복 소비예요. 이게 우리는 뭐 코로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코로나 확산 커브가 딱 꺾이기만 시작하면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이쪽도 굉장히 빠른 템포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대상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철강 해운 뭐 그다음 비철금속 관련 뭐 이
금융 이런 거 이제 경기 관련주들도 대상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 관련 2개 있다고 그랬죠. 건설하고 원전. 예, 그런 거는 그냥 사람 관련이 아니니까 이슈니까.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메타버스 관련된 것도 일부.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플랫폼 같은 거. 그다음에 차 반도체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뭐 다 넣겠다는 게 아니라 내 성향에 맞춰서 이거를 포트를 몇 개로 이제 구성을 미리 구성을 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구성하려는 거에서 못 미치는 게 있고 넘쳐나는 게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산다 이러면 현저히 빠질 때 그거 내가 모자라는 부분을 일부 채워넣고 그리고 또 어떤 게 많이 튀면 나는 그렇게까지 많이 튈 줄 몰랐는데 갑자기 많이 튀면 그럼 뭐 일부 익절해서 또 채우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반복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월에 시장이 어렵다 이래서 시장 안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바빠요. 네. 그래서 시장을 진짜 매 눈으로 매일매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타이밍을 정확히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런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카카오뱅크 때문에 이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고 있는데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금융주만큼 매력적인 낮은 가격대의 주식은 없다. 싼 주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금융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전통적 금융주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느니 금리 올리죠. 그렇죠.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금융주라는 게 예를 들면 그 코로나 벌써 이렇게 돼서 변이 나오고 그랬지만 결국은 코로나는 잡을 건데 예. 그러면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뭐 금융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금융주는 좀 신경 써서 일부를 갖고 계시라. 재미난 건 뭐냐면 금융주는 잘 큰 손해도 안 줘요. 예, 그게 전통적으로 변동이 없다. 예, 전통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제 처음 입사해서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고객이 딱 오셨는데 주식 투자 경험도 없고 그러면 처음에 은행주를 권해드리라. 은행주를 권해드리면 만약에 못 올라가면 시장이 나빠서 못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주가 아닌 다른 거를 하면 이거 종목 추천을 잘못해줘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증권업계에. 그 정도로 이제 금융주는 어느 정도 안정도 좀 보장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스테디하게 자기가 이렇게 주식 운영을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그런 구성 목적으로 짠다 그러면 금융주는 일부는 꼭 있어야죠. 네. 금융주라고 하면 은행주 생각하시나요? 보험 다 증권, 마찬가지예요. 보험. 예, 지주, 금융지주, 보험. 예. 조금씩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금융지주나 보험, 증권은 좀 아닌 것 같고. 예. 금융주주나 보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뭐죠? 어제 제가 방송을 했는데 그 채권 투자에 아주 대가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워렌 버핏 추종자시기도 한데 가치 투자. 뭐지? 썰물이 지나가봐야 내가 벌거벗은 줄 알 것이다.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어떤 이런 어려움이 와야 내가 정말 좋은 주식을 들고 있었는지 아닌 거를 들고 있었는지를.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다른 표현을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명품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명품이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시장 짝퉁 있고. 그럼 명품 사시라고 해서 그럼 명품을 사십시오. 이거를 사시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이게 명품이구나. 이게 되는데 아닌 거를 사시면 아까 말씀드린 물 빠지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나 똑같다. 근데 지금 시장이 약간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심하는 시장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모두 흘러가주면 좋지만 항상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하신 예측이 좀 필요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틀렸을 때도 뭔가가 자기가 대비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가 뭐냐? 그 주식 투자 이런 거잖아요. 불확실한 미래.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최대한의 예측치고 여기 또 최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지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예측치고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측치고한 그것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장애 변수도 나올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처럼 장이 좀 재미없고 이렇게 횡보할 때 어떻게 하지 고민하시기보다는 우리 저 한세구 당주님 말씀처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또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어떤 그 상황이 닥쳤을 때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미리 다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런 때 이제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지루함 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닙니다. 지루함 이거는 지나가면 별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부지런함을 발휘하시면 부지런해지지 마라. 오히려 부지런하는 게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은퇴해서 일부 돈 가지고 이걸로 이제 생계형 일부 매달 얼마씩 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일하시던 버릇이 있어갖고 매일 뭔가를 매매하지 않으면 자기가 놀았다고 생각을 자꾸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사고 팔고 해야 뭔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식 투자는 한 달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움직이면 잘못될 확률이 높은 시장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돈 버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하여튼 항상 좋은 말씀 수십 년의 경륜에서 나온 모든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일들을 다 경험하신 분의 말씀이니까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